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 미니진 대표의 폭로 기자회견 후 하이브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22일 회사가 민 대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는 소식에 당일에 7.81%, 다음날 1.18% 하락했다가 최근 이 거래일과는 반등을 시도해왔지만 기자회견 후 다시 하락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스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협력에 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대 시장 지금도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보면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까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이번 한 주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강하면 하루 약하고 또 하루 강하면 하루 약한 그런 장세가 좀 연속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장세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이제 호실적 바탕으로 굉장히 또 시세 탄력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수급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높게 좀 쳐주고 싶은 게 오늘 이제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기관의 이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금융투자는 오늘 다행히 안 들어왔어요. 대신에 이제 연기금이 코스피에 이제 매수세를 좀 붙어주고 있는 것이 조금은 더 긍정적인 다음 주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 오늘 이렇게 이제 좀 강하고 있고 시세 탄력이 또 강하게 붙는 쪽은 전선주까지도 합해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종목별 등락 현황 많이 보시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코스닥 네. 시장은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매매를 하려면 네. 종목 등락 현황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시장은 어쨌든 지수 중심이었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슈가 있는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업종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지수 대형주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쨌든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정말 괜찮은 시장 상황인가 우리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고 상승 종목수가 많은지 하락 종목수가 많은지 이런 부분은 체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수가 455, 하락 종목수가 406이거든요. 근데 지수는 1.1%가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1% 넘게 오른다는 것은 이제 가는 놈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섹터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월요일 움직였다가 이틀 쉬고 이제 금요일 오니까 또 이제 밸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환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강할 때는 코스닥이 갔다가 밸류가 강하면 코스피가 갔다가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지난 언제죠? 2월 달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1월 달 조정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 2월 달 돌아서줄 때 코스피가 먼저 돌아서줬거든요. 2월 1일 날 코스피가 먼저 좀 돌아서주게 되면서 이후에 따라서 코스닥이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도 이제 밸류 처음으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강제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 좀 2월 1일이 딱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기점에서 바닥을 일단 잡았다라는 거 완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돌렸다라는 거 거기에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고민이 되겠죠. 어떤 섹터를 사지? 어떤 쪽을 사지? 그런 고민이 되는데 참 저도 고민이에요. 밸류를 그러니까 오늘 강한 자동차란지 금융 같은 밸류 도선 같은 것들을 계속 쭉 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쉬고 있는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지 고민되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반도체다. 반도체요. 네, 반도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럼 반도체로 노선을 정한 만큼 반도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흐름도 삼성전자도 잠정식 좋게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의 젠슨랑 최고 경영자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좀 화색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 SK하이닉스는 4% 넘게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과 더불어서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여기서 조금 갈립니다. 네, 갈리나요? 네.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다음 주에 이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의 실적이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서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부라도 저는 수익 매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러면 매도하고 나서 언제 사?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네.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조정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이틀 전으로 한번 돌려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무서워서 못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으로 돌려보면. 네.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샀었어야 됐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이라는 빌미를 삼아 네. 주가가 빠지면 그건 기회다라고 좀 보지만 만약 이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이번에 가이던스조차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만약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의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일정만 금요일 날. 나오고 그 가이던스가 그죠?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생각보다 좋지 못한 숫자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 일정 부분은 어떤 최근에 랠리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많아서 이쪽에 조정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 매도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한 20에서 30% 정도는 저는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매수는 슈퍼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볼 쪽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러니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 쪽을 한번 오히려 역발상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플러스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고 만약 다음 주 초에 반도체가 일정 부분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수급은 2차 전지로 몰려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에서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눈높이를 너무 낮춰서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일정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면 리튬 산업도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한번 역발상적인 투자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먼저 이사님께서 일단 나는 이제 반도체주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소식이 함께 나오면서 외국 합창구에서는 지금 순매수 1위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매수요? 네, 순매수 1위예요. 네네. 네,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회해보니까 그런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하시기로.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길래 나는 반도체주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메모리 제외를 할게요. 제외를 하고 메모리를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은 메모리에 HBM만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작년부터 아시겠지만은 HBM만 너무 한정돼서 그쪽만 너무 부각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존의 드림이라든지 그리고 랜드 쪽이라든지 상대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AI 그리고 HBM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디램의 가격이 반등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설비 가동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설비 투자까지 또 이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디램, HBM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CXL 되고 그다음에 기존 디램도 그렇고 지금 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어찌 보면 메모리에서 그동안 HBM이라는 어떤 이거 작은 섹터라고는 좀 그렇네요. 하여튼 네. HBM은 그 섹터에만 집중돼 있다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부터 말씀드리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도 업종은 대세 하락과 같이 꺾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세 하락은 물론 대세 하락을 맞추기도 힘들지만은 대세 하락이 아직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럼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반도체가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네. 거죠. 제가 그 초반에 2월 달을 말씀드렸는데 1월 달 같은 경우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었다가 결국 밸류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서 코스피가 움직였고 코스피가 시간차를 두고 코스닥을 10거래일인가요? 10거래일 만에 다시 이끌어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호전이 되면서 반도체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2월 달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는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도업종으로서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런 건 있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떤 걸 볼 것인가. 네.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후공정보다는 이제 전공정 쪽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은 제한된 이 팩토리 내에서 HBM을 만들게 되면서 HBM의 어떤 수율과 연관된 후공정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서 ISG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부각됐던 이유가 결국 후공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설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후공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공적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전공정 쪽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된다라면은 HBM 어떤 그 원익 IPC에 미다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HBM 전공정과 연관된 장비거든요.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HBM 어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는 부분들이요. 그러면 전공정 장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또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그 공장 가동률이 100% 올라간다 그래요.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서. 네. 그러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소모품. 이런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르겠어요. HBM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정말 끝나게 된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HM이 어쨌든 그 시장을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들이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아직 갈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작년 12월 달부터 어쨌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작년 11월부터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뤄드리긴 했는데 기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 4%대까지 오르고 있던 주가가 지금 상승분을 꽤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뭐 수급의 변화가 당연히 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죠. 현대 기아 여전히 수출 데이터는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달러는 강달러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게는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변화의 어떤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럼 결국 만약 여기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사야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사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저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데이터로 확인되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의 어떤 변동성을 너무 깊게 딥하게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요. 네. 가면
쫓아가시는 게 맞고 내려오면 그래 밑에서 내가 받아준다라고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건 근데 대형주인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네. 만약 나는 대형주 쪽은 좀 불편하다, 좀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힌트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부품주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장은 기준으로 코리아 FT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위치에서 코리아 FT를 매매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위치상 부담이 돼서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주린이 분들에게는 좀 골치 아픈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치고 가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코리아 FT가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어떤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쪽 S&T 모티브라든지 대연강업 혹은 모터 코일 이 구동 모터 코일 관련주들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다음 주에 반도체가 잠시 쉬어갈 때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매매 전략에 이런 보기 수를 좀 크게 만들어 보면 저는 그쪽 하이브리드 플러스 전기차 부품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도 네. 지금 위치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바라봐야 네. 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뭐 타이어주까지 좀 시야를 확장해서 보는 전략이 맞을까요? 근데 이 질문 여기서인가? 어디서 했던 것 같아서 네. 지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023년도 상반기 때 자동차 부품주하고 지금 올해 상반기 때 타이어주 여기 맞네요. 네. 타이어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일단 타이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고부가 차량 이런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고인치 타이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타이어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한국 타이어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뿐만 아니라 금호 타이어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뭐 아직까지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네. 주가가 꺾였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뭐 타이어 관련 종목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뭐 중립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관망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충분히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다고 생각이 네. 들고 그러면서도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도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결국 하이브리드 카거든요. 네.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신재생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게 되면은 하이브리드가 17%가량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가는 놈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가는 놈이 가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네. 계속 가는 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FT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세방전지 말씀하셨나요 혹시? 안 했으면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그 하이브리드카 관련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는 놈만 일단 가는 걸 좀 보는 게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물론 뭐 현대차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샤오미에서 전기차 나왔잖아요. 전기차 나왔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고 환불이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잠시 떴다가 말았는데 우리 산업이 지금 이제 샤오미 전기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날짜를 보게 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3월 29일 날 좀 부각이 되졌어요. 그리고 경쟁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샤오미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요 종목도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에 LFP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네. 전기차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좀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것들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쪽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올달 되면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뭐 중국 관광객 얘기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쪽을 바라보기엔 중국 관련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가면 좋겠지만은 요거 아니더라도 아마 관련돼서 또 아마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물론 미리 리스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가격에서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 쇼미더머니라는 그 치트키가 있는데 정말 네. 돈을 때려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적인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거를 구매를 했을 때 또 보조금이란 걸 지불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뭐 부각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중국 소비주로서 저는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반적인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섹터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반도체 섹터 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유사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OLED 산업 쪽에서 정말 강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저는 OLED 관련주들 관련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네.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OLED가 왜 강했냐라고 하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장비주의 대장주라고 하는 이 선익 시스템이 네. BOE의 8.6세대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제 중착기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상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8.6세대에 대한 장비 공급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중국 내에 필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들은 다 일본이 차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앞으로의 업황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의 사용 면적들이 좀 넓혀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바뀐 차량을 보면 예전에는 이 패널 자체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패널 크기였다면 요새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 차량도 패널이 널찍널찍해요. 그게 다 지금 OLED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OLED가 안 들어가는 지금 가전제품이 없을 정도로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회복 그로 인해서 수요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OLED 장비주들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LED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선익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상한가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가장 밀접한 기업이 뭐가 네. 있을까라고 좀 체크를 해보면 동아 엘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단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익 시스템의 대주주가 누구냐? 바로 동아 엘텍입니다. 그러면 선익 시스템의 주가가 올라가고 정말로 선익 시스템의 돈을 잘 벌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주주인 동아 엘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동아 엘텍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부품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대형 OLED랑 소형 이 QLED, OLED TV를 만드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패널이 없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네. 또 그 사이즈에 대한 어떤 장비를 또 납품하고 있는 쪽이 동아 엘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전방 산업에서 이제 수요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의 성장세를 노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 엘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의 보유 지분의 가치까지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고객사 LG 쪽에서 애플에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부터 OLED가 적용이 되는데 이쪽의 물량을 지금 갖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동아일텍의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동아일텍 오늘의 종가, 네. 현재 종가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세를 좀 몰아서 정말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5,000원까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동아 엘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그 속에서 좀 더 좁혀보게 되면은 네. 웨이퍼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웨이퍼 투입량이 2분기에도
증가했습니다. 네.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생산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100% 가동률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텔러시에 17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공장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웨이퍼 투입량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투자를 어쨌든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어쨌든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조 가량 투입을 해가지고 충북 청주죠. 충북 청주 이제 M15X 요 공장에 대해서 이제 증설해 나가는데 이게 원래 낸드였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HBM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년 10일 달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적으로 이제 웨이퍼 관련된 종목을 그래서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속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웨이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네.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저 회사 이름이 좀 역동적이에요. 사이맥스. 이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웨이퍼 이송 장비가 주력인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메스란지, 원희가 IPS, 우진테크 등이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먼저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원희가 IPS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2차 벤더인 아마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선거점 돌파가 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SK하이닉스 벤더였지만 H밴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벤더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제 TC 본더향 웨이퍼 이송 장비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미 반도체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마이크론과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잡았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셀 3사의 중요 역할을 이 회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1차 밴드가 아니라 2차 밴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웨이퍼 투입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BM 생산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으로 어떤 매출 본격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이맥스에 올해 기대가 되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일단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2만 1,000원대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제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오늘 현재 좀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조정을 보일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배팅할 종목 사이맥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도 금융주의 실적 발표도 더해서 금융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이쪽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나요? 오늘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가 좀 많았지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KB금융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ELS에 대한 어떤 이 충당금을 포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가 중요 포인트거든요. ELS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KB금융이 그거를 완전하게 뭐 숫자로 지금 깨고 나온 상황이라서 이어서 나오는 이 금융주들에 대한 혹은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가지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건 저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주, 은행주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확률도 높다라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참 이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 산업밖에 없나, 이 섹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주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밸류업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있겠지만 저는 뭐 두산 그리고 최근에 자식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LS 그리고 CJ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들은 우리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서 어떤 수익률 게임을 노리시는 분들보다 조금 길게 가지고 가면서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일단 은행주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리스크가 두 개의 리스크가 하나는 바로 ELS였고 또 하나는 PF였는데 일단 ELS는 잘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숫자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보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나는 그것보다 수익률을 좀 변동성을 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두산 그리고 LS 이쪽에서 이제 기술적인 베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더불어서 지주사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하나금융도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순이익이 1조 3천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홍콩 ELS도 역시 이 종목 역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주 전반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실적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그 이전에 ELS 충당금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제일 많았어요. 네. 금융이 제일 많아서 그쪽이 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참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딴지를 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동차도 어찌 보면은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융주도 저는 그런 마찬가지로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참 시장 그때그때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금융주사 같은 경우 순이익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작년 4분기 제외를 하고 보게 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원을 분기 기준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조 원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9천억대고요. 2분기도 9천억대. 3분기 가서 1조 원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OQ하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순이익이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게 누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잘 나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항상 실적이 그렇잖아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냉정하게 보던 시장이 금융시장하고 안성장을 왜 이렇게 후하게 평가해 주느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참 그때그때 보고 싶으면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좀 딴지 좀 걸어봤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런 말 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가는데도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결국 이렇게 된 것도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 1월 달, 2월 달 이후에 식어버렸던 밸류업이 다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과연 밸류업 관련된 이 이슈를 얼마만큼 또 시장이 끌고 가주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좀 식어버리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가감 없이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밸류업을 지금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특히나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제택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쉽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 실적 잘 나오게 되면 정말 주가 반응, 증시 반응이 뜨겁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면 주주도 같이 그걸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당히 뜨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밸류업이라는 게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업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시장이 이끌어가느냐 거기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만 먹고 우리는 나오면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오늘 장중에 빨간불을 켜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탄력도가 더 크게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0.9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654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55선의 종가를 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와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556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63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5,406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32억 원, 개인 투자자들 837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993억 원 덜어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대형주 위주의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사실 이제 중소형 개별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좀 지루한, 좀 힘이 빠지는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SK하이닉스가 빠르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선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이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한번 피력을 해준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좀 계속 추가가 됐죠. 반도체 만약 오늘 OLED 뉴스가 없었더라면 더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OLED 관련해서 반도체와 OLED 섞여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또 그 뉴스에 한 번 더 반응을 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틈새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MLCC 쪽도 지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라든지 중소형 개별주 안에서 사막 컨덴서는 꼭 보셔야 된다. 두 가지의 이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애플 이야기 안 한 지 꽤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의 지금 어떤 매출 형태를 보니까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웠느냐? 화웨이가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주라든지 변압기 이쪽은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또 MLCC가 많이 들어가니 사막 컨덴서 또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면 조선주는 오늘도 역시나 좋았고, 또 이제 조선주 못지않게 우주항공 쪽에서도 수주잔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이 오늘 모두 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주항공 쪽도 여전히 실적 호전주, 개선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뭐 퐁당퐁당도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승해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좀 커지게 되잖아요.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대 말씀드린 대로 퐁당퐁당도 좋으니까 어쨌든 시장은 가자. 그러면서 반도체도 가고 밸류도 가고 OLED도 가고,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5월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4월 달 조정 뭐 만약에 2월 달처럼 되게 된다면 4월 달 조정 마무리가 되고 5월 달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돈 쓸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기분 좋게 돈 벌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까지 전해주셨고요. 양대시장 오늘 모두 빨간 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이어서 좀 살펴본다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빨간 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는 하락세 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하는 종목수 앞서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좀 비등비등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수가 여전히 조금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업종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3.2%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보험 업종으로 2.6%
2.64%의 강세, 의료 정밀 업종에서도 2.05%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5%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앞서서 짚어봤던 반도체 섹터입니다. 2.35%의 강세, IT 하드웨어 섹터에서도 1.71%의 상승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큰 강세를 보였던 쪽이 아무래도 전선과 관련된 쪽이었습니다. 전선, 또 전력 설비 쪽이 좋았는데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네. 다음 거래일에도 이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전선주들은 동일하게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어떤 이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4월 12일에서 4월 13일 이 거래일에 기록했던 이제 고점을 누가 먼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양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나는 전선주들이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업을 이야기할 때, 원자재 가격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공급단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구리는 공교롭게도 두 쪽에서 다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네. 공급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수요단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어느 한쪽이 정리가 되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이라서요. 저는 판가 인상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선주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선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굳이 네. 순위를 좀 따지자면 기업의 가운전선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LS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 대한전선이 메리트가 있고 전선주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불편하신 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MLCC도 네. 이쪽과 엮으면 충분히 지금 엮일 수 있고 실제로 매출이 이쪽에서 또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막 콘덴서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과 뭐 전력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저희 단기적으로도 전략을 짜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사님.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결국 어디까지 갈까? 네. 계속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전선 관련된 이슈가 네.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 힘이 또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봐요. 작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보게 되면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냐면은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4월 10일 날 좀 윗꼬리 음봉이 나온 요 날부터 해가 좀 주춤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된 상황들 속에서 후차적으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가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네. 게 아니고 벌써 수급 상고 빵빵하고 실수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도 작년이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7월 달에 증시가 꺾였잖아요. 꺾이게 되면서 그때 당시 주도주 같은 경우는 누구였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였어요. 네.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의료기기,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당연히 시장 꺾이니까 주도주니까 같이 꺾였던 것들이고, 그러면서 같이 꺾였던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인 의료 ARNG, 엔터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같이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전선 같은 경우 전선을 포함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주도주가 반도체고, 반도체를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섹터가 전력 설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사례를 한번 지금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시장이 꺾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기지만은 반도체가 꺾일 수가 있고, 반도체와 동반해서 전선주 전력 설비에 같이 가고 있는 동행하는, 그러니까 작년 10일 달부터 어쨌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어디서 조정이 나올 것인가.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조금 주춤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섭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겠지만은 결국 많이 오른 것들이 부담이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이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도 뭐 내일 쉬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상승을 원하고 지금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방산주에 대한 의견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약간 주춤했다라고 말씀해주긴 하셨는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좀 좋은 실적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방산주에 대한 시각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계속 봐야죠.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 폴란드 외에 새로운 나라와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네.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방산주에게는 훨씬 더 좋은 호재 뉴스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이 실적이 잘 나온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반대로 좀 현대로템이 생각보다는 지금 주가의 조정이 조금은 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적이 좋은데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지금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다라는 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주항공, 조선, 방산 이쪽으로 한번 자동차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좀 보고 있어서 현대 로템을 이제부터는 한번 담아가는 쪽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방산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 쪽도 굉장히 네.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방산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우주항공 산업도 좀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뭐 우주항공청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 뉴스에 괜히 여러분들이 막 동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쪽도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얼만큼 기술력을 어필을 해서 수주 잔고를 많이 받아왔느냐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보실 분들은 컨텍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이제는 관심권역에 두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사이맥스입니다. 삼성전자 최종 공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2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아 엘텍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OLED 적용 수혜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입니다. V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식 식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온 추세 속에서 최근에 소송 리스크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시노펙스입니다. FPCB와 S&P 패키징, 멤브레인 쪽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전자 섹터에서 헬스케어 섹터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M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추천주였습니다. 매수가가 16,8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17,9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익률이 6.55%로 하루 만에 무려 거의 7% 가까운 수익률이 포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노펙스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9,11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9,25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익률 1.54%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번 주 내에 짚어주신 종목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4월 25일에 짚어준 유창희 대표의 종목입니다. 타이거 일렉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32,150원이었고요. 오늘 안에서만 벌써 14%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수익률 16.0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9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삼하 콘덴서입니다. 매수한 가격
44,000원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만 10% 가까운 상승으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률 20.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 월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